네, 다음은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인데 알돈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전 국가 지역에 대한 이것을 해제하기로 한 건데 1번 특별여행주의보, 2번 폭설주의 기상특보, 3번 가위바위보, 4번 웅디가 올해 꼭 하고 싶은 말 여보, 5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상승 브라보입니다. 이게 해제가 되면서 괌이나 사이판,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데는 여행 경보 1단계로 낮아졌고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곳들은 여행 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걸 힌트로 드리면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살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좌인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복잡하죠. 한번 쉽게 풀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늘 화상으로 뵙다가 오늘은 전화네요. 네,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시군요. 오늘 유튜브에서 노무사님 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사진으로 대신 띄워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진으로 저희가 골랐으니까요.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부터 바뀌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연금에 들어야 하는 게 의무화된 건가요? 네, 사실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무화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지금의 그 퇴직급여 제도는 네. 퇴직연금제와 퇴직금 제도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질문이 퇴직연금 제도가 왜 의무화됐냐고 질문이 많이 주시는 게 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근데 법사위 통과되면 거의 본회의 통과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예. 언론들이 조금 거에 앞서서 퇴직연금 제도가 더 이제 의무화된다. 원래 2022년부터 의무화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게 됐는데요. 근데 본회의에서 이제 그것만 제외하고 됐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빠지고 통과가 됐다.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한다고 하셨잖아요. 퇴직금 제도, 네네. 퇴직연금 제도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떻게 다른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퇴직연금 제도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근로자분들이 수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제도는 그 사내에서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아니면 어디 증권회사 그러니까 그 어떤 퇴직연금 그 사업 운영자한테 그 금액을 맡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다가 적립을 해 놓은 거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좀 잘못돼서 부도가 나건 하건 그 불입된 퇴직금들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점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 방법이 좀 달라요. 그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확정급여형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계산 방법은 같거든요. 일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일 평균임금이 우리 다 쉽게 알고 있는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그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1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불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바뀌는 내용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좌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의미인가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제 퇴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퇴직금을 근로자의 이제 급여 계좌로 이제 직접 넣어 주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늘 이후 퇴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근로자가 개설한 그러니까 개인형 자기의 그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지금 근데 오늘 퇴사하시는데
퇴직연금제도 계좌 개설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회사는 요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개설할 수 있으니까 그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그쪽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이제는 필수가 된 거네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내가 원래 받던 급여 통장으로 받으면은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네.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바뀌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받으니까 네. 그 퇴직 소득세를 이제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일시에 소진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퇴직금 역시 이제 퇴직연금 제도하고 비슷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서 네. 그 한 번에 받아서 퇴직금 모두 소진하는 상황도 예방하고 네. 또 뭐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조금 노후 생활에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왜 나 이제 퇴직하고 뭐 카페 차릴 거야, 치킨집 할 거야 라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는 IRP 계좌로 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그 수령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노후 생활을 이제 대비한다는 이제 아까 그 취지죠. 홍보성 말들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급여 통장으로 일시에 받는 거나 IRP 계좌 개설해서 IRP로 지급받은 다음에 네. 그 모든 대부분 분들은 아까처럼 카페 차리나 목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IRP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그걸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받기로 해놓고 그렇죠. 네. 해제를 하면은 또 목돈처럼 일시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단계의 과정이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 통해서 오면은 네. 세제 혜택 같은 게 뭐가 아까 있다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비과세 처리되고 그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들이 마련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쓰신 분들은 물론 해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네. 조금 이직이 잦으신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퇴직금을 다 소진하시는 것보다는 IRP 계좌에 계속 조금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면 그래도 그게 노동부 홍보처럼 일종의 노후소득 보장이나 뭐 노후소득 대비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네. 앞서서 이제 오늘 이후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이후니까 오늘 포함해서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그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예외 사항이 이제 300만 원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네. 지금 조금 그 소규모 기업에서 중요시해 줘야 되는 게 퇴직금 지급할 때 원래는 우리 금품청산 퇴직 시에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있으면 네. 그 기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께서 그 IRP 계좌를 언제 알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퇴직금 지급의 그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어떤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간단하게 그 퇴직하시는 당의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뭐 보류한다. 뭐 아니면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뭐 요렇게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서면으로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그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0847님께서 네. 회사에서 퇴직연금 1년 전에 했는데 해당 은행 확인해 보면 계좌는 있는데 입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그 금액은 퇴직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원래는 이제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1년에 요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사업자, 이제 회사가 그 연납으로 할 건지 분납으로 그 반기납으로 할 건지 분기납으로 할 건지 월납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되셨다고 해서 아직 안 들어가는 건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게 연납 형식인지 아니면 1년이 넘었는데도 안 입금 안 하신 거는 회사에 약간의 조금 귀책이나 실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이 0원으로 뜨는 게 1년 미만이라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연납 형태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근데 네. 만약에 1년 이상이 됐는데도 0원으로 나온다 이러면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가 네, 있다. 그거는 문의를 분명히 하셔서 납입을 하도록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급여 받을 때 보면은 근로소득세라던가 주민세 이런 거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원청 징수하고 입금을 하게 되나요? 퇴직소득세? 아,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당연히 조금 착각하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네. 이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는 거 의미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세요. 예.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을 그냥 원래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번거로우니까 네. 국가에서는 주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한테 그 징수를 할 의무를 부과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네.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IRP 계정으로 입금하실 때 이체하실 때는요. 세전 퇴직금을 이체해 주셔야 돼요. 아, 세전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IRP 계좌를 해지해서 받건 나중에 그거 다 돼서 찾아가시던 그때 비로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든요, 은행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IRP 계좌 지금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다 취급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인한테 유리한 걸 이제 선택을 하시려면 좀 여러 군데 뭐 한 두세 군데 상담 받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RP 계좌 개설할 때 뭐 이런 뭐 우대 사항들도 있지만 가입할 때 약간 선물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예외도 있는 건가요? 300만 원 뭐 미만인 경우는 안 그렇게 해도 맞아요. 되는 이게 거고요? 이제 모두 이제 오늘 이후로 모든 퇴직하시는 직원들 이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그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되지는 않고요. 그 예외 사유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지급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하신 경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했던 경우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고 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예외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이 신용불량입니다. 뭐 이런 식의 사유를 들어서 IRP 계좌로 받는 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야말로 조금 이제 회사하고 근로자 간에 조금 그 오해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법대로 하면 아무리 신용불량 계좌 그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IRP 계정으로 무조건 이체시켜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용불량하신 분은 그게 어떻게 뭐 퇴직 압류 계좌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모르겠지만 아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의무화시켜 놓고 여기다가 이체 안 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그 어떤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의무로 해놓고 만약에 안 지키면은 그렇죠.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뭔가 뭐 과태료 부과가 있든 뭔가가 있어야 돼.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맹점인 게 그 제재 규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듣도록 할게요. 너무 더 말씀하시면 의무 규정이다. 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이 얘기까지 하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상담이 몇 개 들어왔는데 네네. 시간이 많진 않아 갖고 하나만 한번 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4334님께서요. 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네네. 그냥 퇴직금하고 계산해 보니까 적던데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한 가지의 퇴직금 급여 제도가 바로 적법하게 도입이 됐다고 하면요.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비교해서 차액분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0197님께서는 학원 차량 기사인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물어보십니다. 그 차량 지입 기사의 프리랜서의 그 고용보험 특별가입의 대상에 해당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용보험 그 작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고용보험 가입하셔야 될 분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학원 지입차주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조금 확실하게 대답은 드릴 수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그 우리 인터넷에 그냥 그 학원 지입차주 고용보험 의무가입 요렇게만 치셔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요거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